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CPR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아마 당신들이 알고 있는 CPR은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나갈 예정인데, 근데 저도 이번 이태원 참사를 통해 가지고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느낀 게 CPR 교육 자체에 조금 문제가 많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거든요. 물론 의료 현직 종사자는 아니지만, 근데 아마 의료 현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듣기에도 내가 얘기한 이 문제점에서 들으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이태원 참사 사망자 대다수가 질식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제 뇌피셜로 얘기한 게 있잖아요. 심정지가 올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횡격막 이쪽이 움직여야지 숨을 쉬는데 여기가 압박이 들어오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무게를 못 버텨요, 몸이. 그래서 우리 몸이라는 게 막 엄청나게 돌에 깔려도 뭐 살고 막 이러지만 실제로 횡격막 쪽에 이쪽에 굉장히 압력이 가해지면 이 무게는 정말로 오래 못 버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한번 겪어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간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압사가 일어날 때는 들숨과 날숨 중에서 숨을 내쉬고 난 다음에 들이쉴 때 이게 숨을 못 들이셔가지고 횡격막이 움직여야지 폐에 호흡이 들어가는데 그걸 못 쉬어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사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태원 참사 일어났을 때도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여자들은 이미 낑겨가지고 힘도 못 쓰고 공간도 못 만들고 그래서 선체로 이미 기절한 애들이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 이미 선체로 기절하는 거야, 사람들 압력에.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일단은 뭐 사람 많은데 안 가는 게 제일 좋지만 제일 먼저 팔을 웅크려가지고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그러면 공간만 만들어내면 앞에서 아무리 끼어도 이 뼈까지 으스러뜨리진 못하니까 웬만해서는 공간이 조금 생기거든요. 그러면 숨 쉬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숨은 쉬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숨은 쉬어는 져요, 이 상황이 오면. 그래서 요거 일단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사람이 또 이게 패닉이라고 하잖아. 그런 상황 오게 되면 막 소리 지르고 그러거든요. 소리 같은 거 절대로 지르지 말고 침착해야 돼. 그래서 옛날에도 자동차 같은 게 물에 빠지면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잖아. 근데 따지고 보면 문 열고 나오면 되거든. 근데 사람들이 왜 문을 못 열었냐면 자동차가 물에 빠지고 나서 문이 열리려면 시간이 필요해. 물이 잠길 때까지. 근데 그 전에 안 열리잖아. 압력 때문에. 계속 이러다가 패닉에 빠져가지고 결국엔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힘 빠져가지고 이렇게 죽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는 것만큼 우리가 생존율이 올라가는 게 있다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 오면 침착하고 이게 공간 만들고 소리 지르지 말고 숨을 아끼라고 하더라고. 천천히 내뱉고, 그리고 소리 막 이렇게 막 지르면 나중에 이게 호흡이 또 안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 일단은 제일 먼저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서 되게 안타까웠던 게 CPR이었죠. 그래서 CPR만 제대로 됐으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진짜 많이 살릴 수 있었어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땐 그래요. CPR만 제대로 됐어도 이 사망자들 진짜 많이 살릴 수 있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또 많이 제가 보기엔 많이 사망한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였을까라고 했을 때, 일단 심정지로 호흡곤란으로 심장이 멈춰버리면 CPR 해야 되는데, 이 골든타임이 굉장히 짧습니다. 골든타임이 4분, 5분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4분, 5분 안에 CPR만 제대로 들어가면 생존율이 3배 정도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 3배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80%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심정지가 왔는데 이 4분 안에만 CPR하고 뭐 제세동기 이런 게 해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면 생존율이 80%까지 올라가고, 실제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아까 말했던 그 4분 안에 응급처치가 가장 중요하지 의료진이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 골든타임을 놓칠 때마다 1분 지날 때마다 생존율이 거의 뭐 7에서 10%씩 계속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게 일어나고 나서 바로 CPR을 했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됐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더 안타까운 건 CPR을 받을 때 남자가 더 잘 받거든요, 여자보다. 그래서 왜 남자가 여자보다 CPR을 더 잘 받을 수밖에 없는지는 여러분들도 뻔히 알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괜히 여자들은 CPR 잘못했다가 큰일 날까봐 남자들은 무서워하니까 그런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다시 한번 따로 찍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한번 찍어서 추가로 올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한국이
CPR을 하는 그 비율이 굉장히 낮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낮대요.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과 비교를 했을 때 일반인 기준으로 우리나라 심폐소생술 실시율은 10% 내외인데 일본과 미국에는 30% 중반까지 나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차이가 생존율에도 막대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한국에서는 생존율이 4.8%밖에 안 나온대요. 심폐소생술로. 근데 뭐 이제 미국이나 일본은 훨씬 더 높게 2배 정도 나오는 건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그렇게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중에서 인공호흡도 사람들이 그 요인 중에 하나로 지적을 하더라고. 그래서 남자들은 심폐소생술 CPR을 계속 배우거든요. 군대에서도 배우고 예비군 때도 배우고 민방위 때도 우린 계속 배우잖아. 그래서 자고 있으면 막 와서 선배님 이거 나서 이거 한번 시범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 계속 하고 시범 보이고 들어가고 그러잖아. 근데 그걸 기억하면 우리가 맨 처음에 기억한 게 맨 처음에 이제 기도 확보해서 열어놓고 그죠? 의식 있나 없나 확인하고 심장 멈췄으면 그다음에 이제 누르고 인공호흡 하는 건데 근데 인공호흡을 안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인공호흡을. 그래서 인공호흡을 우리는 하는 걸로 배웠는데 이거를 하지 않는 게 훨씬 좋다고 하더라고. 가슴 압박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간호사와 같은 그런 숙련자들이 아닌 일반 사람들은 그냥 가슴 압박만 하는 게 훨씬 더 생존율이 높게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시애틀 응급의료센터에 나왔던 통계에 의하면 가슴만 압박했던 게 오히려 가슴을 압박하고 인공호흡을 하는 것보다 그 생존율이 더 높게 나왔어요. 3% 정도.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라고 하면 일단은 인공호흡이 생각보다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수행하지 못했을 때 부작용이 발생해. 그래서 위로 공기가 들어가서 구토가 유발되는 경우도 있고 가슴 압력이 올라가서 피가 심장으로 제대로 돌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CPR을 하는 게 결국에는 심장을 계속 펌프질을 해가지고 심장에 있는 혈관을 뇌로 보내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뇌가 산소가 안 들어오면 죽는다고 하잖아, 사분인가. 그래서 피를 이게 뇌로 보내면 피 안에 그게 산소하고 다 들어있으니까 계속 돌게끔 해주는 건데 그냥 가슴만 이게 꾹꾹 눌러도 충분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인공호흡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 때문에 CPR율이 더 낮아지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커리큘럼을 완전히 바꾸는 게 맞지 않나. 뭐 좀 개인적으로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심정지 환자의 생존 사슬을 보게 되면 그 결국에는 응급의료가 맨 처음에 응급처치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가장 중요한데 근데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서 보면 이 아까 말했던 심정지 상태에 왔을 때 CPR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고 그렇게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실제로 제 유튜브 내도 댓글이 달렸는데 원래 그런 CPR 같은 상황까지 가게 되면 여자들 그냥 응급실에 가면 속옷 다 잘라낸다고 하는데 이태원에서는 보니까 남자들은 옷도 다 벗겨놨는데 여자들은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런 것들도 되게 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부분에서 얘기하고 싶어서 맞다 가장 중요한 걸 얘기 안 해줬구나. 그러니까 CPR 또 어떻게 하는지 얘기해 주자면요. CPR 이건 뭐 다들 알고 있지. 가슴만 주무르면 되는 건데 가슴은 여기를 이제 복강뼈라고 하나 복강뼈 그냥 가슴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약간 아래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하워드유도 여기 가운데 선을 끊는다고 해서 여기 약간 아래, 여기 복강뼈 밑에 이쪽 명치보단 위. 명치 때리면 안 되거든요. 명치는 이렇게 때리면 안 되니까 이 명치 위에 복강뼈를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우리가 배운 건 이런 식으로 배웠잖아. 그지? 그래서 손바닥 밑부분으로 1초에 2번씩 90도 각도로 꾹꾹꾹 눌러주는 건데 여자는 거의 온 힘으로 다 눌러도 돼요. 여자는요. 엄청 세게 해도 상관없는데 근데 남자는 엄청 세게 하면 뼈가 부러진대. 근데 실질적으로 CPR 하다가 갈비 나간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너무 세게는 말고 뭐 기준으로 보니까 이게 뭐 5cm가 들어갈 정도로 하라는데 근데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조금 강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CPR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뭐 기도를 확보하고 뭐 몇 번 하고 인공호흡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심장만 마사지 해주면 된다. 1초에 2번씩 이 손바닥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CPR에 대한 접근법이 더 용이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냥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오늘 CPR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 아직까지도 CPR 같은데 보면 이게 통일이 안 돼 있거든요. 통일이 안 돼 있어요. 가슴만 해도 된다라는 것보단 전부 다 이게 때리고 뭐 2번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 인공호흡 같은 게 실효성으로 봤을 때 오히려 더
또 CPR에 대한 접근법이나 이런 걸 더 거북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한번 싹 가이드라인이 바뀌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튼간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내일 7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